안녕하세요. 오늘은 캐스퍼 렌트카 캠핑 시승기를 잠깐 찍으러 나왔습니다. 자, 차종은 2021년 9월달에 출시된 캐스퍼 모델이고요. 해수로는 벌써 3년째 된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자, 오늘 카키색이 올 줄 알았는데 렌트가 임의로 보내주는 것 같네요. 오늘은 화이트 차량이 왔습니다. 차종은 터보 모델이고요. 구별은 앞쪽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디자인된 모델이 터보 모델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전체적인 디자인도 잠깐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차량 실내나 계기판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뒷좌석과 적재 공간, 아무래도 캠핑카로 이용할 때는 트렁크나 뒷좌석을 접어서 백패킹 배낭이라든가 다른 용품들을 좀 적당히 실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뒤에 뒷좌석을 접어서 적재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두 시간 거리 혹은 그 이상 거리도 캠핑장으로 가서 또 캠핑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간단한 주행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디자인, 외관 디자인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이나 계기판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캐스퍼 외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기 지역은 대구인데 나뭇잎도 초록초록한 게 새잎이 많이 나고 봄에 캠핑 가기 아주 좋은 날씨가 된 것 같네요. 자, 캐스퍼 휠이라든가 전체 외관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캐스퍼가 첫 번째 장점이 이런 디자인이죠. 자, 여기 뒷바퀴 휠은 기본 휠이 아니고 옵션으로 선택한 휠 같은데 휠이 훨씬 더 이쁜 것 같네요. 자, 휠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뒷좌석 손잡이는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문도 살짝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문도 오픈이 지금 거의 90도로 굉장히 많이 오픈되는 것도 장점이라고 하네요. 자, 뒷좌석은 레이 대비해서 아무래도 공간은 레이보다 조금 좁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공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단에도 바가 이렇게 설치된 모델이고요. 자, 그리고 앞문 쪽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문도 자, 이렇게 열면 앞문도 지금 거의 90도 가까이 열려서 타고 내리기가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내부는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백미러도 디자인 한번 볼까요? 자, 백미러도 한번 보고 앞바퀴 휠도 한번 더 볼게요. 역시 옵션으로 선택한 휠 같은데 역시 조금 더 이쁘네요. 자, 헤드램프나 앞쪽 디자인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드램프는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고요. 둥근 디자인인데 옆에 공기 흡입구 디자인도 터보 모델랑 같이 있어서 조금 더 뒤로 물러나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캐스퍼 최대 장점이 일단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휠이라든가 그리고 앞문, 백미러, 그리고 뒤에 뒤쪽 바퀴, 그리고 주유구는 왼쪽 뒤편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뒤쪽 디자인은 역시 뒤쪽 램프는 둥근 램프가 달려 있고요. 위쪽 후미등은 일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불이 들어오면 굉장히 예쁜 디자인인데 제가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지를 못해서 일단 불 들어온 모습을 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이 저기 캐스퍼 트렁크 공간이고요. 지금 미리 뒷좌석을 접어서 좀 더 짐을 실게 이렇게 해놓고 짐을 미리 실어놨습니다. 지금 캐스퍼 트렁크는 지금 앞쪽에 보이듯이 홈이 좀 깊은 트렁크라서 가방 한 2개 정도 놓고 또 다른 물건들도 좀 더 놨고요. 그리고 앞쪽은 뒷좌석 2개를 폴딩을 해서 눕혀놨는데 이 정도 공간이면 캐스퍼를 캠핑카로 이용했을 때, 캠핑 촬영으로 이용했을 때 뭐 백패킹 배낭 하나 넣고 또 나머지 반은 또 다른 용품들을 더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뒷좌석이 이렇게 접히는 차량인 경우에는 혼자 뭐 백패킹을 간다든가 그런 미니멀 캠핑을 간다든가 했을 때 차량 적재 공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가 조금 더 넓긴 하지만 캐스퍼도 뒷좌석이 폴딩이 되니까 한 1인에서 2인 백패킹이나 미니멀 캠핑 배낭이나 용품 실기에는 뭐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정말 간단하게 뒷좌석을 폴딩해서 적재 공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 차량 실내와 계기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일단 겨울에 동계 같은 데는 핸들 열선이나 좌석 열선을 많이 이용하니까 지금 이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핸들 열선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문 열고 이 스위치가 지금 핸들 열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발로 밟는 스타일이네요. 밟아서 사이드 걸고 또 밟아서 풀고. 그리고 주유 스위치는 운전석 아래쪽에, 네, 운전석 아래쪽에 요 레버가 주유 레버네요. 자, 핸들 쪽이랑 다른 차량 실내나 계기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브레이크 밟고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까요? 자, 캐스퍼도 지금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시동을 거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스마트 키로 엔진 스위치를 눌러서 시동을 한번 걸어봤고요. 자, 계기판은 뭐 주행할 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아무래도 에어컨이라든가 히터를 많이 이용하니까, 자, 그런 거 관련된 거, 자, 여기 보면 캐스퍼 이 렌트카 옵션에는 좌석 열선이 옵션으로 선택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오른쪽, 그러니까 조수석도 열선이 들어오는 모델이네요. 그리고 가운데는 송풍 시트인데 요거는 운전석만 지금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에어컨은 오른쪽 스위치들이 에어컨 강도 약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에어컨 스위치고요. 그리고 히트는, 자, 잠깐 꺼볼게요. 히트는 왼쪽에 있는 이 스위치들이 히트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끄고요. 자, 그리고 환기는 여기 보듯이
내부 순환, 외부 공기가 안으로 한 요 정도. 그리고 환기 방향도, 자, 가운데 이 스위치를 누르면 환기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면 운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충분할 것 같고요. 자, 다른 스위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을 한번 틀어봤고요. 그리고 운행 중에 또 필요한 스위치가 비상등 스위치, 이 정도. 그리고 USB 포트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2개. 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옵션이 지금 렌트카 직원분 설명으로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전후방 충돌 방지 센서가 옵션으로 선택된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으로 선택된 모델이라고 하네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일정한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지금 이 스위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 간격은 이 스위치를 눌러서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한번 살펴볼게요. 계기판은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데 아주 깔끔하네요. 왼쪽이 속도계, 오른쪽이 RPM 스위치, 그리고 위쪽에 213k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주유된 기름 양으로 얼마만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수치로 표시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오기 전에 잠깐 기름을 넣었는데 213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고요. 자, 계기판 한 요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스포츠 모드. 자, 스포츠 모드는 자, 가운데 계기판 아래쪽에 보면 둥근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둥근 스위치를 이렇게 돌려주면 자,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동하면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한번 밟아봤는데 체감을 못한다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밟아보니까 좀 더 잘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기름은 조금 더 닳겠지만 빨리 치고 나가고 속도가 좀 잘 나가는 걸 원하시는 분은 스포츠 모드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얼을 다시 노멀로 바꾸면 다시 계기판이 파란색으로 왔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한 이 정도 파란색으로 운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속도가 필요하면 아까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만 한번 살펴볼게요. 기어는 P, R, 후진, N, 중립, D, 드라이브, 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자라서 약간 단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내리다가 꺾여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L까지 로우 기어로 내려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이렇게 D 드라이브가 아니고 L 로우 기어로 놓고 운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차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기어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제일 아래 칸으로 내려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트카 직원분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기어가 D 드라이브 모드에 지금 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하네요. 자, 이 정도면 그냥 운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기판이나 스위치들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캐스퍼 실내 공간이랑 계기판 중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켜고 싶으면 가운데 여기 에어컨 버튼을 누르고 그럼 불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아래 위를 누르면
에어컨 단수가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바람 세기가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위는 온도 조절이 됩니다. 자, 21도에서 좀 에어컨 온도를 23도 이런 식으로 높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22도, 21도 이렇게 에어컨 온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히트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에어컨을 꺼버리고 역시 이 상태에서 바람 세기는 오른쪽 아래 위를 조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바람 세기 조절은 이걸로 하면 되고요. 또 온도 조절 역시 에어컨을 끈 상태에서 왼쪽에 아래 위 온도가 올라가죠. 좀 따뜻하게 25도, 뭐 26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온도를 아래 버튼을 눌러서 좀 낮출 수도 있고. 자, 지금은 4월달이고 낮에는 좀 더우니까 자, 에어컨을 켜는 걸로 한번 더 해볼게요. 에어컨 켜고, 자, 파랗게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단수를 뭐 한 2단 정도 하고, 온도는 이렇게 22도 아니면 좀 차갑게 21도. 자, 에어컨 히트는 캐스퍼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스퍼 시선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오르막길이라든가 시내 주행, 오늘은 한 그 정도 한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가 대구 월드컵 경기장 뒤편에 있는 청계산 올라가는 산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조그만 저수지도 나오고요. 위치가 거기서 청계산까지 한 30에서 한 40도 정도 꽤 가파른 오르막길이 나오는데, 먼저 오르막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캐스퍼가 경량 SUV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작고 귀엽지만 또 나름 터보 모델이고 하니까 주행 테스트 첫 번째로 오르막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동 걸고 한번 출발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어가 일자 홈이라서 항상 내릴 때 뒤 드라이브에 내려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L까지 내려가면 생각만큼 또 속도가 안 나오니까. 자, 요거는 캐스퍼 단점이기도 하네요. 자, 일단은 뒤에 D 드라이브에 기어를 놓고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풋브레이크를 안 풀었네요. 자,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저 밑으로 좀 내려가서 차를 한번 돌려서 다시 올라와 볼게요. 지금 여기 저수지 옆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소음 같은 거는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리뷰어들 평을 보니까 캐스퍼가 좀 아무래도 소형 경차다 보니까 시내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 이런 데서 좀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소음이 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차를 좀 돌려서 자, 다시 오르막길로 산길로 한번 주행이나 오르막길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산길이라도 평지라서 네, 무난하게 엑셀레이터 밟는 만큼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음도 뭐 시내 주행에서는 소음 진동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좀 떨림이나 소음이나 좀 생긴다고 하던데 시내 주행에서는 소음 진동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지금 청계사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나오는데 상당히 가파릅니다. 터보 모델이고 하니까 한번 밟아볼게요. 요철도 나오는데 요철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요철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은 요철 통과할 때 약간 통통 튄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뭐 이 정도면 뭐 한 평균 보통 이상은 서스펜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르막길도 지금 이 정도 같으면 한 30도 정도 되는 오르막길인데 뭐 이 정도면 좀 가파른 오르막길이거든요. 중간에 약간 평지도 나오고 약간 오르막길도 나오고 좀 심하게 오르막길도 나오는데 자, 우리 캠핑 가다 보면 뭐 산길로 좀 한 캠핑장이 산 중턱이나 이런 데 있을 때면 산길도 좀 올라가야 되니까 오르막길에서 힘이 딸리고 하면 좀 아쉽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지금 한 40도 정도 되는 오르막길 같은데 네, 뭐 그럭저럭 잘 치고 올라갑니다. 자, 계속 한번 밟아서 올라가 볼게요. 평균 한 30도, 한 40도 느낌은 그 정도인데 상당히 상당히 좀 가파른 오르막길인데 저속이지만 뭐 크게 답답한 거 없이 무난하게 잘 치고 올라가는 것 같네요. 자, 거의 목적지에 지금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만족스럽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소음도 뭐 양호한 것 같고요. 지금 에어컨도 지금 틀은 상태거든요. 이제 혼자 타고 짐 약간 싣고 근데 뭐 4명이 다 타거나 짐을 좀 많이 싣거나 하면 조금 경차다 보니까 약간 힘이 딸리진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오늘은 나 혼자 타고 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에어컨 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힘 딸리고 그런 거는 못 느끼겠네요. 산길이 워낙 지금 꾸불꾸불하고 좁은 길이라서 속도를 지금 못 내겠어요. 그냥 저속으로 가파른 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속에서 오르막길은 뭐 크게 답답한 거 없이 잘 나갑니다. 차가 소음도 심하지 않고. 자, 서스펜션은 제가 전편 영상에서 레일을 탔었는데 레일은 좀 물렁물렁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인데 얘는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네요. 서스펜션이. 자, 여기가 청계사라는 곳입니다. 대구 청계사라는 곳인데 자, 한 몇백 메타를 지금 오르막길로 지금 계속 올라왔고요. 자, 다시 주차를 하고 좀 일단 내려가서 시내 주행 정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잠깐 오르막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캐스퍼 모델이 지금 터보 모델이고 일반 모델은 제가 지금 타보지 않았는데 캐스퍼 터보 모델 뭐 오르막 주행은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계사에서 다시 대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한 몇백 미터를 내려가면서 브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요즘 차들이 워낙 잘 나오고 가속이나 제동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내려가면서 간단하게 브레이크 제동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구 청계사에서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내려가는 산길이고요. 한 몇백 미터 이상 쭉 산길로 내리막입니다. 자, 코너링 같은 것도 부드럽고 좋네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도 제동도 부드럽게 아주 잘 됩니다. 물론 뭐 강원도처럼 아주 내리막길이 아주 길고 그런 구간은 엔진 브레이크를 써서 이런 브레이크에 무리가 안 가게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몇백 미터 이런 산길 내려오면서 엔진 브레이크 말고 그냥 D드라이브에 넣고 주행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감속하면서 코너링하고 감속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브레이크 성능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좋고 또 부드럽고. 자, 내려오는 길이고요. 자, 뭐 크게 오르막이나 고소가 아닌 이상은 소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소음, 진동, 서스펜션 다 양호한 것 같고요. 내리막길이라서 뭐 소음은 좀 더 조용한 것 같네요. 자, 시간이 한 오후 5시쯤 다 되어 가고 산은 해가 벌써 일찍 지는 것 같네요. 벌써 그늘이 지고 해서 여기 내려가면서 브레이크 테스트나 제동 테스트나 코너링 정도만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거의 다 내려왔고 요철이 한번 더 나오네요. 한번 지나가 볼게요. 뭐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뭐 많이 부드럽네요. 자, 잠깐 차를 세우고, 자, 이번에는 시내 쪽으로 내려가서 시내 주행이 한 60km에서 한 70km 정도 구간에서 아까 계기판 살펴보면서 봤던 스포츠 모드, 이 다이얼을 돌리면 계기판이 빨갛게 변하면서 스포츠 모드로 변하던데 그걸 한번 더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올 때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밟아봤는데 저는 체감을 하겠어요. 어느 정도 밟을 만큼 잘 치고 나가던데, 오늘은 한 스포츠 모드만 한 주행 테스트를 해보고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이걸로 한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 한 테스트 해보러 시내 도로 쪽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캐스퍼 시내 도로 주행을 한번 해보고요. 스포츠 모드랑 일반 노멀 모드랑 멈춰서 치고 나갈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그 정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캐스퍼 장단점이나 단점을 한번 짚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먼저 스포츠 모드 한번 테스트하러 한번 출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이얼을 돌리면 빨갛게 계기판이 바뀌고 스포츠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한 50km, 60km 구간이라서 너무 크게 밟지는 못하고요.
멈추었다가 한 50km 60km까지 어느 정도 치고 나가는가 한번 밟아볼게요. 자, 오, 스포츠 모드가 멈추었다가 출발할 때 확실히 잘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50km 60km 금방 가속이 되거든요. 고속도로 주행을 못 해본 게 조금 아쉽네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스프가 지금 경차지만 터보 모델이 옵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터보 모델을 선택하신 분들은 주행 성능에서는 만족하시는 분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캐스퍼를 살 것 같으면 일반 차량 말고 터보 모델을 사라고 추천을 많이 하시던데, 자, 이렇게 캐스퍼 터보 모델이 주행에서도 좀 더 잘 나가고, 또 이렇게 옵션 중에 스포츠 모드로 또 변화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잘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시내 주행이라서 한 50km 60km 밖에는 지금 속도를 내기가 힘들고요. 자, 멈추었을 때 50km 60km까지는 금방 치고 나갑니다. 자, 그 대신에 단점은 기름이 많이 닳겠죠. 자, 어떤 분은 이 스포츠 모드가 체감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 모드가 조금은 체감이 됩니다. 자, 잠깐 신호를 받아야 되겠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다이얼을 돌려봤습니다. 계기판이 다시 파랗게 바뀌었고요. 일반 모드도 주행 성능은 괜찮습니다.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좀 주행을 해보고, 또 스포츠 모드도 조금 중간중간에 써봤는데 둘 다 주행 성능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약간 더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캐스퍼 장단점을 한번 주행을 하면서 한번 짚어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게 21년 9월달에 출시된 차량인데 횟수로는 벌써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전후방 충돌 방지 센서가 있어서 방금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차선 바꿀 때 뒤에 접근하는 차량이 있었는데 센서가 경보음으로 충돌 조심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네요. 자, 캐스퍼를 구매하시는 분들 첫 번째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일단은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점은 디자인.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고 약간 SUV 느낌도 납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은 예쁜 디자인. 자,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경차지만 터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주행 성능이 괜찮습니다. 좀 고속도로도 좀 자주 운행을 해야 되고, 또 시내 주행도 자주 타시고 고속도로도 자주 타시는 분 같으면 경차지만 터보가 있는 캐스프가 괜찮은 선택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캐스퍼 세 번째 장점은 이게
21년 9월 달에 출시된 차량이라서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차량이고, 최신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전후방 충돌 방지 센서라든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정속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앞뒤 차량 간격을 좀 유지해 준다든가, 뭐 그런 기능도 좋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뒤에서 차가 오면 경고를 해줍니다. 자, 그런 기타 등등 어떤 편의 시설들이 최근 모델이라서 그런지 좋은 것 같네요. 옵션으로 뭐 터보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후방 충돌 방지 센서 같은 거, 이런 편의 시설은 각종 센서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캐스퍼 장점을 한 3가지 정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터보 모델이라든가, 각종 편의 시설, 뭐 센서 같은 거 옵션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 한 3개 정도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단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단점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공간인 것 같아요. 경차 중에 공간은 레이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작지 않느냐. 특히 트렁크 공간이나 적재 공간이나 이런 게 조금 작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혼자 타고 다니고 혼자 뭐 백패킹 배낭이나 용품 간단히 넣어서 캠핑을 간다, 뭐 그런 용도로 쓴다면 이게 차량이 결코 작은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공간도 괜찮고요. 여기 천장이 또 높기 때문에 밖에서 봐서는 아담하고 상당히 귀여운 작고 귀여운 차량처럼 보이는데, 막상 타보면 보통 체격 남자분 같으면 공간감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 캐스퍼 모델이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다. 매일 운행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며칠 운행을 안 한다든가 한동안 밖에 세워놓고 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조금 곤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작다고 하는데, 자, 그런 단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는 그리고 연비도 평균 한 13km 정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연비도 뭐 상대적으로 A 같은 경차하고 비교해서는 장점이 아닐까, 연비가 조금 더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재 공간이 작다는 부분이 세 번째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레이 같은 경차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그 뒷좌석을 폴딩해서 짐을 여러 개 실어 봤는데, 일단 뒷좌석이 폴딩이 되고 90도로 완전히 이렇게 눕혀서 있다는 게, 눕힐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적재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레이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작지 않느냐. 하지만 개인이 뭐 짐을 싣는다든가 캠핑을 간다든가 할 때, 뭐 캠핑 용품을 싣는다든가 할 때 레이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그렇다고 작지는 않습니다. 뒷좌석 2개 다 젖혀서 눕혀서 실으면 적재 공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해서
레이 장점이나 단점은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또 오르막길이라든가 서스펜션, 자 지금도 서스펜션 요철을 통과하는데 시내 주행에서는 무난하네요. 그리고 또 오르막길 주행, 요철 서스펜션, 그리고 일반 시내에서 주행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레이에 비해서 공간이 약간 더 작다는 거 빼고 그 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겠느냐, 캐스프를 구매를 하겠느냐, 저는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이 예뻐서. 두 번째, 경차인데도 터보 모델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는 좀 잘 나간다, 주행이. 그리고 단점도 있지만 뒷좌석을 눕히고 실어보니까 혼자 타고 다니고 혼자 놀러 다니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사고 싶은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이 정말 예쁜 캐스퍼 시승기를 잠깐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